안녕하세요. 1위입니다. 다음 주 2차 전지 보호부품 전문 기업인 이닉스라는 기업이 청약을 진행을 하는데요. 청약 일정과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닉스라는 기업의 청약 주관사는 삼성증권인데요. 청약 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간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배정과 환불은 1월 26일 같은 주 금요일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은 그 다음 주인 2월 1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청약은 몇 주일지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닉스의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가 되겠습니다. 공모가가 이제 14,0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최소 수량에 곱하면은 28만원이 나오는데 청약 증거금 50%를 적용하여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약 2,000원이 발생을 하는데요. 영업점 방문을 하실 경우에는 5,000원, 그리고 미배정일 경우에는 청약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상장 이전 때 이닉스라는 기업은 가족이 100% 소유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공모를 통해서 지분이 희석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약 33.8%의 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일부만 이번에 상장날 유통이 가능하고요. 그에 따라서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은 31.42%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각 의무 보유 기간별 주식 수와 비율이 되겠는데요. 상장일날 약 31.4%가 풀리고, 그리고 1년 내에는 거의 물량이 풀리지 않는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최대주주 가족 세분은 약 18개월, 1년 6개월 이후에 물량이 풀리므로 이 물량을 제외하고서는 시장에 거래되는 그리고 유통되는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사주 조합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약 5%가 우리사주 조합에 물량이 배정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에게 배분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모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이 공모 자금을 어디에 쓸지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하는데요. 이닉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약 412억 원의 공모 자금을 입금받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각 투자 항목별 사용 내역인데요. 시설자금, 생산시설 캐파 확대를 위해서 약 50억의 자금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할 예정에 있는 이닉스가 되겠는데요. 약 362억 원의 자금을 해외 진출에 들어가는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금액들은 미국 1공장 건축비에 약 145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럽 등 해외 진출 예비비에 138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차입금 상환이 아닌 투자자금 유치 목적으로 이번 공모 자금을 끌어다 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닉스라는 기업의 사업 구조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주요 제품은 배터리 셀 패드라는 것입니다. 배터리 셀 패드의 중요성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셀 패드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934억 원의 매출 중에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이닉스의 중요한 제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제품들과 그리고 상품 매출도 비중이 적지가 않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뒷장에서는 배터리 셀 패드와 내화 격벽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배터리 셀과 내화 격벽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배터리 셀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아래 보시면은 패드를
미적용했을 경우에는 마찰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불완전 수축 발생으로 인해서 충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배터리셀 패드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충격들을 그리고 불완전 수축을 줄일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충격을 방지해 줌으로 인해서 안전성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내화 격벽인데요. 이 내화 격벽이 없을 경우에는 배터리 특성상 한 개의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내화 격벽을 통해서 막음으로 인해 이 옆에 있는 배터리로 넘어오는 화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 화재 전이를 지연시켜서 탑승자에게 대피와 그리고 골든타임의 시간을 확보해 줄 것으로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배터리 셀의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부문별 매출 추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셀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계속 배터리 셀의 매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테이프 부문도 있는데 상품 부문에서는 이 테이프가 점점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 이닉스의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 934억 원의 매출은 3분기 누적 매출이고요. 이거를 연환산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약 1245억 원으로 이제 2023년도에도 매출이 성장할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닉스의 실적 추이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이닉스는 꾸준히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시킬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영업이익률도 계속 좋아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 나와줘야 이러한 매출 증가에 따라서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감가상각비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이제 매출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아주 우수한 기업인데요. 21년도에도 15% 그리고 최근에는 18%로 여타 업종 평균 대비해서 엄청나게 양호한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관리는 조금 필요해 보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겠습니다. 우측의 그래프로 보시면은 더 정확히 이닉스의 손익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계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정체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단순히 연환산 계산했을 경우에는 2023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 또는 더 뛰어넘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익 다음에는 이닉스의 현금 흐름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닉스의 현금 흐름을 제가 좀 임팩트 있는 이제 글자로 달았습니다. 이제 은행 돈으로는 투자하기는 실소, 주식 줄 테니까 돈 좀 줘 라는 주제를 달았고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닉스는 안정적인 영업 활동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지속적인 투자가 많이 필요한 기업입니다. 22년도에만 유형자산을 105억이나 투자를 하였고요. 그리고 23년도 3분기 누적으로는 약 47억 원의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계속 돈이 필요한 게 이닉스인데요. 이닉스가 그래서 계속 단기손익 금융자산에 있는 자산들을 투자의 자금으로 썼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 120억 원에 달했던 단기손익 금융자산이 23년도에 약 13억으로 거의 10분의 1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상장 후에 배당을 지속할지 여부가 가장 관건입니다.
일단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매년 차입금 대안을 실행 중에 있고요. 현재 차입금 잔액은 약 54억 원에 이자율은 약 4.2%의 준수한 수준의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매년도 배당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30억, 21년도에는 50억, 23년도에는 25억 원을 진행을 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22년도에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더 높은 배당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돈을 끌어다 쓰면서 다시 배당으로 돈을 빼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은 유상증자 하면서 각종 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도 진행하면서 배당 소득세 등 발생하기 때문에 괜히 국가에 좋은 일을 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장 이전에는 가족회사라서 지분이 가족분들이 100%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은 상장 이후에는 약 60%로 가족들의 지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이러한 지속적인 배당을 할 거냐라는 게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게 이전에는 가족회사여서 그랬지, 이제 약간 주주의 회사로 3분의 1 정도는 넘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배당을 안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이닉스라는 기업이 약간 뭐 속된 말로 좋지 않게 제가 말을 좀 던질 것 같고요. 그거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배당을 진행할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만약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정말 가족회사 이닉스라는 명칭을 저는 끝까지 유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닉스 대표이사님이 주주들에게 친환경적인 그러한 정책을 조금 많이 키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피어 회사의 실적과 기타 재무 구조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유사 기업들의 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유사 기업들은 신흥 SEC, 상신 EDP, 영화테크, 알루코, 테이펙스라는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이 유사 기업들의 전체적인 재무 상황을 보니 이닉스가 뭐 크게 밀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장성에는 좀 더 이닉스가 박차를 좀 가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총 6개의 기업 중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도 낮다 보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그 규모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그냥 준수한 여타 다른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ROE는 생각 외로 이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업종 평균 대비 엄청 우수한 수준으로 부채 비율은 1위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 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 비율 때문에 이번에 은행에서 돈을 사입하지 않고 이 유상증자 또는 이러한 공모를 통해서 돈을 끌어온 게 아닐까라는 또 하나의 제 추측이 들고요. 그리고 이 업종들의 평균 PER이 약 12.01배가 나왔는데요. 우측에 보시면은 PER 12.01배를 적용한 다음에 이 약 20%에서 30%의 할인율을 적용해 공모가 밴드를 한정하였는데요. 그 금액이 9,200원에서 11,000원이었습니다. 그치만 이 최종 공모가가 14,000원으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제 밴드 상단을 초과하고 그리고 더 높은 공모가를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 공모주는 먹을 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이 배터리 쪽은 아직도 시장에서 성장주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공모밴드 상단 초과라는 게 향후 이 상장일날도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블이 갈 수도 있겠고 따따블이 갈 수도 있는 그러한 기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청약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닉스의 미래 수주 잔고가 전기차 시대 전환을 알리고 있는데요. 향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2년도에서 25년도와 30년으로 넘어가면서 더블에 더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2차전지 업체들도 생산 능력, 캐파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LG 엔솔, 삼성 SDI, SK온 등 계속 매년 2배 이상의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러한 대기업들도 캐파를 계속 지속적으로 증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에 따른 이 이닉스의 수주 잔고도 당연히 늘어야 될 텐데요. 이닉스가 20년도와 21년도에는 수주가 없었는지 수주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부터 수주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도 대비 약 1,300억 원의 수주 금액이 늘었고요. 그리고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오면서 수주 잔액이 약 700억이 가까운 수준의 수주 잔고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의 입증이 이닉스의 미래 성장성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내나 해외에서도 이러한 전기차 규제들이 강력히 심화가 되는데 거기에 이 이닉스라는 기업도 같이 탑승을 하여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